반갑습니다. 미풍입니다. 모순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. 안티노미 부동산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모순이란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창과 방패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? 누가 이기죠? 말이 안 되죠. 그것이 바로 모순입니다. 이 모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안티노미 부동산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. 조금 있으면은 기사에 나올 것 같네요. 네. 그래서 제가 인류 최초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. 그 뒤로 지금 정부에서도 제 방송을 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했다가 큰일 나버렸죠. 안티노미라는 것은 이율 배반,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. 네. 모든 것이 모순이다. 결론이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꽤 맞추고 있다. 그래서 이거를 안티노미라 그러는데 이율 배반적인 부동산 시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,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죠. 자,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돌올랐다 그래요. 네, 어디 부동산 회사의 홍보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의 말인 것 같아요. 그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들 말. 그래서 한국은 덜 올랐는데,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되니까 내년도 공시지가 20% 이상 올린다고 합니다. 안 올랐다면서. 부동산 안 올랐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덜 올랐다고 얘기를 해놓고 공시지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. 이게 뭐죠? 모순이잖아요. 이율 배반이잖아요. 그래서 안티노미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전혀 말이 안 됩니다. 전혀 말이 안 돼. 이게 무슨 말이죠?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이런 기사가 나와. 영국의 부동산 통계사인데 보니까 3분기 집값이 전 세계 56개국 중 OECD인 것 같아요. 그래서 1위를 했다. 전부 다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영국의 무슨 집계회사가 이거 데이터를 하는 회사가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3분기에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23.9% 올라서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도 신뢰가 안 가고, 네. 그리고 공시지가 20% 올린다는 것도 신뢰가 안 갑니다. 무슨 이유입니까? 경제수장이 부동산 가장 많이 들어올랐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됩니까? 이게 다 모순이잖아. 다 이율 배반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글로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. 그러니까 3분기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 탑5 한국 1등, 2등 스웨덴, 뉴질랜드 모르겠습니다. 이거 집계를 어떻게 한 건지 나이트 플랭크 뭐야 이거. 그래서 여기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렇게 해서 자 이코노미스트하고 이제 유즈윅, 그래서 저는 유즈윅이 뉴스위크라고 하는데 유즈윅이라고 부르죠.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요.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스트는 조금 뭔가를 돈을 받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. 약간 찌라시 느낌. 그래서 저는 유즈윅이 좀 더 신뢰가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. 이게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다 이제 엉망이야 전부 다. 이 세상이 다 엉망입니다. 코로나라는 것들을 인류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죠.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 나타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, 그런데 그 물가 상승률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려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. 겁나는 겁니다. 왜? 서민들이 다 죽게 되거든. 경기가 다시 급냉을 할까 봐. 우리나라만 금리 올리고 있는 겁니다. 열심히. 그래서 주담대 금리를 보니까 또 이상한 희한한 일이 또 2탄으로 또 발생합니다. 주담대 금리가 내년에 6%는 거의 기정사실화됐습니다. 영끌족 이자 부담이 돼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? 네, 코픽스입니까? 아니죠. 기준금리입니다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정말 웃깁니다. 0.5%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7월 15일 그리고 8월 26일이죠. 밑에 있습니다. 0.7을 올렸어요. 지금은 0.25%를 두 번 올렸습니다. 그러면은 0.5%에서
0.5%포인트에서 지금 1%포인트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. 그럼 실질적으로 금리 오름폭이 0.5죠. 자, 그러면 0.5% 올랐는데 주담대 금리를 한번 볼까요? 주담대 금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주담대 금리가 보통 보면 2.3이었죠. 그러면은 이 비율대로 가는 게 아니죠. 근데 어떻게 6%가 갑니까, 이게? 0.5%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. 0.5%. 실질적으로 오름폭은 뭡니까? 0.5%포인트밖에 안 올랐다는 겁니다. 자,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죠. 비율로. 퍼센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겠습니까? 2.3%면은 우리가 비율로 따지기, 이거를 우리가 코픽스라든가 여러 가지 올라간 폭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퍼센트 포인트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주담대 금리를 우리가 뭐 보시면은 기준금리 하에서 봤을 때 0.5% 포인트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아무리 높게 반영을 해도 3%, 3.5 정도, 3%에서 3.5% 포인트 정도까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. 대략 보면 3%, 3.5% 포인트. 이게 맞다는 얘기죠. 여러분들 한번 실증적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. 우리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미국은 기준금리가 0.25입니다. 변동이 없어. 금리 안 올립니다. 테이퍼링, 자산 매입 축소를 한다. 테이퍼링을 한다. 그죠? MBS.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. 뭐 자산 유동화 증권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MBS도 마찬가지고 줄인다 할 뿐이지 금리를 올린다는 시그널은 여전히 없습니다. 그러면 과거사를 한번 볼게요. 네. 우리가 2005년도 이후로 보시면은 주담대 금리가 6%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. 6% 넘긴 적이 구간이 언제냐면은 여기 있습니다. 2006년부터 2009년 이 사이입니다. 이 이후로는 주담대 금리가 6%를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주담대 금리가 6%가 올라간다고 했다. 그러면 여기가 기준금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기준금리가 얼마였을 때 주담대 금리가 6%를 돌파했습니까? 이 사진 한번 보세요. 이 초록색을 보시면은 기준금리 기준으로 4.5% 정도가 되어야지, 네, 이게 기준금리가 되겠죠. 네, 이렇게 돼야지 주담대 금리가, 주담대 쓸게요. 주담대 금리가 6%를 돌파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은 1%예요, 기준금리가. 그런데 어떻게 6%가 됩니까, 이게? 기준금리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, 코픽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아니면 참고 요인이에요. 실질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최우선은 무엇입니까? 기준금리입니다. 우리가 주담대 금리를 6%까지 올라가려면 기준금리가 4.5% 정도가 되어야지 6%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틀렸습니까? 제 말이 맞잖아.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미울 배반적이고 모순이에요. 전부 다 모순이야. 안 그래요? 집값은 덜 올랐다 그러면서, 네, 그리고 보유세 올려버리고, 보유세 올리기 전에 어떻게 한답니까? 공시가 20% 올린다 그래요.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는 한국의 주택가격은 전 세계 1위라 그러고, 정부에서는 가장 덜 올랐다 그러고, 말이 안 되잖아요, 전부 다. 주담대 금리는 6% 오른다고 하죠. 그런데 이전에 주담대 금리가 6%가 돌파됐을 때는 기준금리가 4.5%였습니다. 4.5%를 넘어가야지 주담대가 올라가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1%인데 어떻게 주담대 금리가 6%가 됩니까?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전부 다. 그래서 모순된 시장이고 이것은 안티노미 부동산이다.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율배반적인 환경과 지금 부동산 시장을 대면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